안녕하세요. 일본 현지에서 낚시 장비 리뷰를 해드리는 덱돌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베이트 캐스팅 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선상용 양축 릴은 몇 번이고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어요.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선상용 양축 릴은 베이트 캐스팅 릴과 생긴 것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처음 소개해드리는 베이트 릴은 뭐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 질렀거든요. 오늘은 이 녀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이와에서 2018년도에 출시된 료우가라는 제품입니다. 아니, 최근에 발매된 베이트 릴이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7년이나 지난 제품을 소개를 하느냐? 일본이 무더위 때문에 난리라던데 드디어 더위를 먹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료우가라는 모델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베이트 릴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견해로 다이와의 모든 베이트 릴 중에서 최강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루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잘 모르는 료우가, 오늘은 이 녀석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서 먼저 료우가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강인하고 터프한 원형 베이트 릴로서 등장한 료우가는 그 역사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다이와의 원형 베이트 릴 중 인기 모델이었던 밀리오네어의 후속 모델의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강인한 베이트 릴의 전설이 탄생한 건 2009년입니다. 베이트 릴에 처음으로 리얼 4 컨셉을 적용시킨 라운드 형상 베이트 릴의 플래그십 모델이었죠. 말하자면 초고강성 바디에 대배기량 엔진을 얹은 고급 SUV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압도적인 강함과 내구성은 지금도 이야기되어지죠. 그로부터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죠. 완전히 새로운 설계 사상을 적용해 최신 성능을 더욱 높였습니다. 더욱 출력이 높아진 엔진과 프레임을 최적화시킴으로써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이 바로 2세대 료우가입니다. 2015년에 료우가 슈라프넬이라는 모델이 추가되기도 했지만 민물 전용으로 솔트워터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료우가 베이지깅이라는 파색 모델도 여러 종류가 있죠.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베이트 피네스용이 아닌 부하가 큰 낚시에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료우가라는 한자는 한국식으로 읽으면 능가이며 다른 베이트 릴을 넘어선다는 의미죠. 그럼 료우가의 외관을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올 블랙이 적용되어 시크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버 계통이었던 초대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죠. 2세대 료우가는 크기가 두 종류 있는데요. 1000번 사이즈인 1016과 1500번 사이즈인 1520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모델은 1520 우핸들입니다. 가장 먼저 느끼는 건 묵직합니다. 보기보다 실제 무게가 더 묵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루미늄을 통째로 절삭해서 만든 바디 구조로 그 강인함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 무게감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이드 플레이트부에 료우가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마그네트 브레이크 조정 다이얼이 있네요. 참고로 다이와의 대부분의 베이트 릴은 타사와는 다른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집니다. 마그네트 브레이크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자력을 이용한 장치는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선 타사의 베이트 릴을 리뷰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볍게 릴링을 해보면 릴링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다이와 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부드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마노 캘커타 콘캐스트의 릴링감을 좋아하는데요. 눈을 감고 만지면 솔직히 그 차이는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료우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총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퍼 메쉬 기어 시스템의 적용으로 매끈한 릴링감을 느낄 수 있죠. 초대 료우가는 리얼 4 컨셉이 처음으로 적용된 베이트 릴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압도적 파워를 만들어내는 구동계인 리얼 엔진이 돋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2세대 모델은 그 파워는 유지하면서도 더욱 부드러운 릴링감을 추구하는 새로운 설계사상 DR 디자인을 적용시켰습니다. 특히 빅베이트나 스윙베이트, 크랭크베이트 등 저항이 큰 루어를 리트리브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설계라고 할 수 있죠. 디텍티브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물속을 탐정처럼 꼼꼼하게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감도를 추구한 거죠. 2세대 료우가의 여러가지 특징 중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것, 하이퍼 메쉬 기어 시스템입니다. 드라이브 기어의 이빨을 정밀하게 만들어 접촉 면적을 1.5배 늘렸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이상의 릴링감을 만들어냈죠. 그뿐만 아니라 강인한 바디 구조와 합쳐지면서 회전 성능이 긴 시간 지속되도록 한 거죠. 이건 진짜 직접 만지고 느껴봐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볼 베어링에 매그 쉴드가 적용되었죠. 료우가는 베스나 가물치 낚시 같은 담수뿐만이 아니라 해수에서의 사용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그 쉴드가 염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솔트워터 게임도 즐길 수 있죠. 슈어 캐스팅은 물론이고 선상 낚시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세 번째 특징은 매그포스 Z 브레이크가 적용된 것이죠. 매그포스라고 하는 건 다이와가 1982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비접촉 전자유도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다이와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타사와는 다르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매그포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료우가에 적용된 매그포스 Z에 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이드 플레이트를 분리하겠습니다. 사이드 플레이트 안쪽에 원형의 링이 두 개 들어있는데요. 이건 자석입니다. 그리고 스풀을 빼보시면 스풀 쪽에도 금색의 원형 부품이 있죠. 이 부품은 인덕터 로터라고 합니다. 인덕터 로터는 쉽게 말해서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 플레이트의 자석과 스풀의 코일이 만나는 거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코일이 빠르게 회전하면 여기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주 작은 발전기가 되는 거죠. 그때의 전자유도를 이용해서 스풀의 회전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회생 브레이크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하면 자석의 힘으로 스풀을 당기는 그런 방식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그건 시마노의 방식이고요. 다이와의 이 방식은 애초에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매그포스 시스템은 몇 가지 세대가 있는데요. 1세대는 원래 매그 서버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후에 매그포스로 바뀌게 됩니다. 료우가에 탑재된 건 2세대인데 매그포스 Z 혹은 SV 컨셉이라고도 부릅니다. 2세대는 인덕터 로터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가변식 구조로 바뀐 거죠. 1세대에선 스풀의 회전 속도에 브레이크력이 비례했는데요. 2세대에선 한 단계 조절이 가능해졌죠. 캐스팅 직후에는 인덕터 로터가 원심력에 의해서 돌출되겠죠. 그러면 인덕터 로터가 자석의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브레이크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회전 속도가 줄어들면 인덕터 로터는 원위치하면서 약한 브레이크력으로 바뀌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캐스팅 초반에는 브레이크력을 높여서 백래시를 억제하는 게 목적이고요. 캐스팅 후반에는 브레이크력을 줄여서 비거리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그리고 2020년에 3세대 브레이크 시스템이 공개되는데요. 이건 기회가 되면 최신 베이트리를 리뷰할 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ATD 드랙이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상의 움직임에 맞추어 스무스하게 일정한 드랙력을 유지하는 드랙 시스템이죠. 그럼 드래그은 어떤가 한번 들어볼까요? 드래그은 충분히 크고 경쾌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초고정도 회전의 추축이라고 할 수 있는 스피드 샤프트입니다. 다이와 베이트릴의 스풀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스풀의 샤프트가 극단적으로 짧다는 것이죠.
이 독자적인 구조는 스풀의 경량화에 큰 공헌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스풀을 지지하는 건 오직 볼 베어링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른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캐스팅 성능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스풀 디자인인 셈이죠. 참고로 스피드 샤프트는 2021년 이후부터 제로 샤프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베이트릴 입문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메커니컬 브레이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버린 제로 어저스터입니다. 베이트릴은 루어가 바뀌거나 라인의 굵기가 바뀔 때마다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조정을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다이와는 2016년부터 메커니컬 브레이크가 없어지고 제로 어저스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브레이크 시스템 매그포스가 메인 브레이크의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기 때문에 메커니컬 브레이크의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이와에서는 메커니컬 브레이크를 브레이크가 아닌 스풀의 갭을 조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메커니컬 브레이크처럼 보이지만 다이와에서는 제로 어저스트라고 하죠. 지금 제로 어저스터가 거의 풀린 상태인데요. 이대로라면 스풀이 축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 상태에서 제로 어저스터를 조금씩 조여주면서 이 스풀의 갭이 없어지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조금씩 조여 볼게요. 더 이상 소리도 안 나고 스풀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이 상태가 바로 갭이 제로인 상태인 거죠.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0점 조정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낚시를 시작할 때 한번 조정을 하시면 중간에 루어나 라인이 바뀌어도 또 조정할 필요 없이 낚시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로 어저스터가 크기가 작고 조작이 불편하게 만들어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낚시 도중 실수로 건드려서 모처럼 조종한 0점을 바꾸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낚시를 하다 보면 루어의 무게나 라인의 굵기, 그리고 바람의 방향과 세기 등과 같이 캐스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트 플레이트 부의 마그네틱 브레이크입니다. 원심력 브레이크처럼 일일이 열어서 조정을 할 필요도 없고요. 다이얼로 조정만 하면 되니까 편리하죠. 제로 어저스터는 더 사용하기 편하도록 진화를 했는데요. 24년 스티즈 SV TW에서는 메커니컬 브레이크의 기구 그 자체를 없애버렸죠. 0점 조정을 하더라도 개인마다 미세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오직 메인 브레이크만으로 스풀을 제어하는 그 기능이 제로 어저스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라인이 통과하는 이곳 라인 가이드에는 SIC 링을 사용했습니다. 캐스팅 시에는 라인의 접촉 저항도 줄이고 리트리브 시에는 감도까지 향상되죠. 제조국은 일본이네요. 핸들은 90mm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벼운 힘으로도 릴링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핸들 노브가 I형 라이트 노브를 사용했는데요. 개인의 견해지만 헤비 듀티 타입에서 사용되는 파워 라운드형 노브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료우가는 1000번 사이즈와 1500번 사이즈의 두 가지 크기가 있는데요. 어느 걸 쥐어도 그 감각은 다르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번과 1500번 모두 이 외경은 같은데요. 본체의 폭이 다르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릴을 쥐었을 때의 감각은 같은 거죠. 초대 료우가는 바디가 1000번과 2000번으로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기를 모두 사용하시는 분들은 릴이 바뀌면 크기도 바뀌어 버리니까 위화감을 느끼기 쉬웠죠. 2세대 료우가는 여러 대를 구입하셔도 항상 같은 느낌으로 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료우가의 재원입니다. 1016과 1520 모두 노멀 기어와 하이 기어, 그리고 각각 왼쪽 핸들이 있어 총 8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특별한 사양 CC라는 아이템인데요. CC란 캠퍼스 커플, 아니고요. 크레이지 크랭커를 의미합니다. 료우가의 진면목은 바로 리트리브에 최적화된 크레이지 크랭커입니다. 빅베이트나 스윙베이트, 그리고 대형 크랭크베이트의 사용에 최적화된 사양이죠.
부하가 큰 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기어비 6.3의 하이기어 모델이 범용성은 우수할 듯 합니다. 참고로 료우가의 하이기어는 타툴라의 노멀 기어와 감아드리는 양이 같습니다. 자중은 1016이 255g, 1520이 270g으로 무거운 편에 속하죠. 그럼 실제 자중을 재보겠습니다. 268g으로 재원보다 2g 가볍고요. 오차는 0.7%로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최대 드랙력은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6kg입니다. 라인 권사량은 1016이 나이론 라인 16파운드가 100m, 1520은 나이론 라인 20파운드가 100m 감기죠. 볼 베어링은 12개가 적용되었네요. 가격은 56,300엔부터 56,800엔으로 상급 모델에 속하죠. 질리언보다 조금 비싸고 스티즈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오늘은 처음으로 베이트 캐스팅 릴의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모두 해드리지 못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네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른 모델에서 추가적인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료우가의 라이벌 제품인 시마노 캘커타 콘퀘스트와 비교를 하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자중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같은 크기인 전번 사이즈로 비교했을 때 료우가가 캘커타 콘퀘스트보다 35g 더 무겁죠. 그리고 료우가 1500번은 캘커타 콘퀘스트 200번과 비교해도 역시 35g 더 무겁네요. 두 제품 모두 수지 파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대부분 금속 파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츠에 의한 차이보다는 릴의 크기에 의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캘커타 콘퀘스트보다 료우가가 조금 더 크게 보입니다. 릴의 크기가 차이가 난다는 건 스풀의 크기도 다를 텐데요. 같은 전번 사이즈지만 료우가의 스풀이 외경은 1mm, 폭은 5mm나 더 큰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라인 권사량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료우가는 전번 크기지만 16파운드를 감을 수 있는 건 매력적이죠. 컴팩트함을 원한다면 캘커타 콘퀘스트, 강인함을 원한다면 료우가라고 생각되네요. 가격은 료우가가 3,300엔 저렴한 정도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두 제품의 다른 점은 스풀 크기에서 차이 나는 라인 권사량, 그리고 바디의 크기와 중량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이미지겠죠. 료우가는 현재 중고로도 구하기 힘든 제품으로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혹시라도 접할 기회가 있다면 직접 만져보시고요. 하이퍼 메쉬 기어 시스템의 부드러운 릴링감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후원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